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막리뷰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요. 제가 본 것도 토요일에 봤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 월요일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좀 뭐 사실 그 네이버 평점 이런 걸로 비면 별로 좋지 않은데 뭐 좀 호불호가 갈려요. 근데 뭐 이게 또 그냥 생각해 보면 주라기 월드가 언제 또 좋았나? 평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나? 그래도 이 영화를 계속, 이런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는 이유는 뭐 간단한 건데 여전히 돈을 잘 벌어다 주기 때문이죠. 스튜디오에게. 자, 주라기 월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전 이번 작품이 좀 리뉴얼돼서 그러니까 제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도미니언이라고 이 전에 나왔던 5년 이 영화 전에 나왔던 영화를 되게 재미없게 봤어요. 그래서 감독이 가렛 에드워즈라서 저 가렛 에드워즈의 뭐 로그원은 뭐 다 스타워즈 팬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는 약간 개인적으로 좀 오락가락 좀 했는데 뭐 나쁘지 않았다. 뭐 이 정도였고 예산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고질라를 상당히 좀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 이 몬스터즈라는 그 영국 감독인데 가렛 에드워즈는 이 몬스터즈라는 좀 크리처 장르의 저예산 영화로 이름을 얻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뭔가 이제 SF나 크리처 장르 쪽에서 주로 활약하고 있는 그런 감독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그 비주얼리스트인데 이 시각적 연출은 뛰어나지만 좀 각본적인 거는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로서의 뭐 그런 매력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시각적으로 훌륭하다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리고 좋을 땐 또 되게 좋은 감독이니까요. 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 이렇게 싫어하는 영화는 여태까지 가레드 에드워즈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주라기 공원 이 프랜차이즈니까 주라기 공원의 그 시리즈의 역사를 대충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시리즈도 벌써 1993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30년이 넘은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봤던 영화였는데 이 영화가 지금 벌써 30년이 넘게 제작되고 있는 거죠. 시리즈상으로 7번째 영화고요. 영화판으로만. 원래는 원작은 다 아시겠지만 마이클 크라이튼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주라기 공원과 잃어버린 세계 이 두 편은 마이클 크라이튼의 원작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따져보니까 이 잃어버린 세계는 또 소설과는 또 연관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마이클 크라이튼의 원안을 딱 가지고 이제 판권을 사와서 당시 제일 최고 흥행 감독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1993년에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신세계를 살펴줍니다. 그러니까 CG의 개념이 뚜렷하게 등장했던 시기의 영화였죠. 주라기 공원을 이렇게 일단은 만들고 그 다음에 사실 1편의 그 약간 좀 가족영화적인 톤 앤 매너가 2편에서 상당히 좀 호러스러운 분위기의 장르 영화적 분위기 원래 이제 스필버그가 헐리우드 가이로서의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2편은 좀 상당히 또 이 호불호가 상당히 크게 갈렸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3편은 더 평이 안 좋았는데 뭐 그냥 이 영화 예산이 좀 줄어들고 이 아마 잃어버린 세계가 97년도에 나오면서 생각만큼은 흥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1편이 워낙 잘 됐으니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줄고 그래서 감독도 바뀌고 1, 2편은 스티븐 스필버그였고요. 3편은 조 존스톤 아이들이 줄었어요. 뭐 이런 영화 대표작이었던 그 약간 그 조금 더 로우틴 계열의 영화들을 많이 만들던 감독이었는데 이 영화 만든 3편은 약간 평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오리지널 3부작은 이렇게 끝이 났죠. 그러다가 2015년에 스튜디오가 14년이 지난 다음에 주라기 월드라는 이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만들어진 주라기 월드입니다. 이 작품은 평이 나쁘지 않았죠. 약간 좀 새롭게 접근이 됐고, 이 주라기 공원의 일종의 이 1편의 좀 확대판 버전 같이 좀 만들어져서 2015년에 뭐 평이 나쁘지 않고, 뭐 이제 14년이나 이제 벌써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영화니까 3편 이후에 상당히 좀 새롭고 또 신선하게도 박여지는 면도 있었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되고 뭐 그만큼 CG 효과도 많이 발달됐으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세계관이 이제 쭉 세 편이 이어지죠. 세 편이 이어져 가지고 주라기 월드 펄런 킹덤에서 약간 호불호가 또 갈리고
그다음에 3편에서는 더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단의 평가는 되게 진부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 2018년과 2022년 이렇게 세 편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또 뉴 월드, 뭐 주라기 월드 3부작이죠. 그 전까지는 파크였고 주라기 월드 3부작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또 개봉이 쭉 됐습니다. 기대만큼 좀 용두사미로 끝난 감은 있지만 사실 도미니언은 이 오리지널 주라기 공원에 나왔던 그 노배우들 이 세 분이 다 나온다는 매력이 있지만 뭐 반가움은 있지만 뭐 또 영화적 재미가 좀 기대만치는 이루지 못했던 좀 아쉬움이 남는 영화였고요. 자 어쨌든 이 새 영화 리버스 일종의 재탄생이죠. 이 영화가 이제 새롭게 7번째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썩토라고 하죠. 로튼 토마토 지수는 뭐 이렇게 썩 좋지 않은데 팝콘 미터, 그러니까 이제 헐리우드 팬들 배우들은 조금 이 그냥 대중 관객들은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국내는 좀 반대예요. 국내는 오히려 평단에 지금 20자 시내 21 기준으로 5명의 20자평을 보면 뭐 이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한 3개 반 정도가 3명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박평식 평론가 짜기로 유명한 분 요분 입장에서 뭐 똑같은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입장에 좀 비판이 나오는 거 빼면은 뭐 전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네이버 평점은 나쁘더라고요. 자, 이 영화에 일단은 이 지금 새로운 스타로 등장한 걸 이 영화를 이끄는 주인공은 스칼렛 요한스입니다. 조라 베넷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캐릭터는 일종의 이제 그 전투 전문가죠. 그러니까 생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쏘고 달리는 이제 액션 스타로서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인물이 이제 헨리 루이스라고 조나단 베일리가 연기하는 이분이 이제 박사예요. 그러니까 고생물학 박사인데 이 어깨가 잘 안 되고 고생물학 박사니까 이제 공룡을 직접 만난 적 없으니까요. 영화 설정상은 그 해먼드 박사 팀 오리지널에 이제 샘 닐이 연기했던 그 팀에서 좀 일했던 말단 뭐 그런 그 연구원 출신의 인물로 나옵니다. 인물이 또 어쨌든 새롭게 바뀌었는데 구도는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허살라 알리 덩컨 키케이드는 이 선장이에요. 그래서 전직 특수요원이고, 역시, 이런 식의, 그 비밀 업무를 담당할 만한 뭐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악역의 인물은 이제 그 제약회사에 있는, 뭐 이 주라기 세계 앤선인가요? 그 약불 생물학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 악의 기업에 이제 직원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1년의 임무를 띄고서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좀 새로운 섬을 찾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세 캐릭터가 지금 이 공룡들이죠. 이 공룡들이 이제 문제의 공룡들 되겠습니다. 모사사우루스라고 이 모사사우루스라고 해서 여기 거대 생명체 길이가 이 나무위키 기준으로 25에서 29.5.9에서 30.5cm. 그래서 그 전까지 전작들에서 주라기 월드 시리즈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이미지를 보였던 모사사우루스가 이제 이 영화의 전반부에 등장해서 압도적인 크기로 기세를 눌러버리는 그런 크리처 공룡으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익룡 중에서 덩치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는 이 공룡이 이름이 네, 케찰코아툴루스. 저러게 월드 도미니안에 나왔었던 그런 그 일종의 익룡인데요. 요 개체도 상당히 큰 익룡 계열에서 제일 큰 그리고 이제 육식 공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좀 이 무서운 그런 공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얘들은 그 역시 또 이 전작 그 주라기 공원 시리즈로 치자면 그 주라기 월드의 이제 후반부에 나왔던 멜로시랩터의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전작들에서는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인간 옆에서도 있었던 좀
지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를 대체할 만한 좀 무서운 애들인데, 뮤타돈이라고 벨로시랩터와 프테라노돈이 이제 더해져 있는 그런 무서운 빌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살벌하게 생긴 약간 좀 혼성, 합성된 뭐 이런 공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일단은 이 주인공들의 궤적을 쫓는 이런 애들이 되겠어요. 그 예고편을 1, 2편을 캡처하니까 대략적인 이제 구성들을 재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영화의 시작은 이들이 가고 있는 이 섬이 얼마나 무서운 섬인가, 뭐 이런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설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영화를 뭐 이것저것 많이 보는 사람이지 이 뭐 주라기 공원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구체적인 설정들까지는 일단은 자세한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곳은 뭐 그 더 찾아보시면 문서들로 이제 정리하신 열심히 또 이 많은 덕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이야기 참조하시고, 전편은 이 영화의 가렛 에드워즈의 전작이었던 고질라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연구의 뭔가의 실수로, 작은 실수로 인해서 이게 이제 노출 위험이 생기고 모두가 봉쇄되면서 남아있는 이 연구원이 이제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섬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빌드업이죠. 이 앞에 이제 오프닝에서는 이 섬이 지금 이들이 찾아갈, 이 주인공들이 앞으로 찾아갈 이 섬이 얼마나 무서운 섬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 생명체가 등장한다는 건데, 이 섬의 이름은 이제 이 세인트 휴퍼트라는 섬이라고 하네요. 이 기존의 섬이 아슬라 누블라라고 하는 그 태평양에 있는 섬인데, 이 섬은 대서양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략 설정상으로는 이 주라기 공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 위험한, 그러니까 실험체, 이 일종의 인젠이라고 하는 이 영화 속 빌런 회사, 그 빌런 회사에서 새로운 공룡들을 만들기 위한 실험들을 했는데, 그 공룡들 중에서 무서운 애들이 좀 모여 있는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접근은 당연히 안 되어 있는 그런 섬이겠죠. 그런 설정이 앞부분에 이제 흔한 설정입니다만, 이렇게 이제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제 크리처물들에서 많이 작용하는 방식들을 취하죠. 대체적으로 이 영화는 기시감이 많이 듭니다. 이 시리즈를 많이 본 분들은 이 영화의 그 각본이라든가 구성은 뭐 이 주라기 월드의 전작들의 어디선가 봤던 이야기들, 뭐 주라기 뭐 잃어버린 세계 2, 3 이런 그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뭐 이 그 2, 3에 봤던 이야기들의 구성을 좀 많이 따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원래 이 각본을 썼던 데이비드 코앱 자체가 주라기 공원과 관련이 있는 그런 각본가고요. 그 각본가가 이제 자신 얘기를 또 약간 좀 재구성해서 시대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는 앞에 좀 전체적으로 평 자체가 앞부분에 좀 지루한 이야기가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배우가 등장했지만 이 사람의 그런 스토리라든가 전사,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가지고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배우의 존재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뭐 스칼렛 요한슨뿐만 아니라 연기자사기로 유명한 마하설라 알리의 경우에도 그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고, 마하설라 알리는 물론 이제 아이를 구해야 될 만한 핍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구성도 약간 조금 그 루즈한 맛은 있습니다. 근데 뭐 액션 연출에 있어서는 가렛 에드워즈의 그런 좀 긴장감,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그 시퀀스별로의 연출은 뭐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름용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로서는 뭐 나름대로 그런 좀 힘 빼고 보면 뭐 이게 덕후의 심장을 좀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영화고요. 이 스칼렛 요한슨 조라 베넷이라고 하는 전직 특수 요원, 이런 전직 군인인 거죠. 군인 요원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게 이 영화의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이 전체의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인센사의 제약회사의 간부로 뭔가 공룡을 싫어하는 인물로 등장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영화의 배경 자체가 전작 도미니언이 끝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고, 공룡들이 대략 이제 현 상황에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도 부근에만 좀 남아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략 배경의 이야기는 되게 심플합니다. 인센에서 거액을 주고서 전문가들을 고용해가지고 고생물학자도 필요하고 이제 군인도 고용을 해서 이 공룡들이 오래 살았다는 게 거대 생명체가 오래 살았다는 수명 뭐 그 우리 코끼리 오래 사는 것처럼 그런 설정 하에 인간의 이제 그 의학적인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따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공룡들에게 직접 채취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 채취하려면 이들이 모두 모여 있는 이 문제의 섬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설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등장 인물 중에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지금 요 인물이 이제 헨리라고 하는 박사, 조나단 베일리라는 배우가 연기하고 있고요. 조나단 베일리는 뭐 그 요즘에 잘 나가는 영국 배우 중에 한 명이고요. 이 브리저튼에 나왔던 그리고 위키드로 알려져 있는 그 배우가 되겠습니다. 네, 위키드에서 되게 잘생긴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는 그 인물이군요. 근데 안경 쓰고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역시 외국 사람. 자, 그다음에 여기 이 사람이 이제 그 문제 제약회사의 이제 이 영화의 일종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루퍼트 프렌드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마틴 크랩스라고 하는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인물 이름까지는 뭐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설정들이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설정인데 이 부분이 좀 루즈하고 좀 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좀 졸리 느낌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이들의 이제 기항지, 이제 프로젝트를 완성시켜서 팀을 짜야 되는 동네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로 조용하게 해야 될 비밀 임무기 때문에 이들을 다 모아서 이제 끌고 가는 선장 던컨 역할로 이제 마흐살라 알리가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대서양이니까요. 프랑스령 뭐 프랑스령 쪽을 이제 돌아가지고 들어가는 설정이에요. 이제 소개하는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해서 벌써 드라마 파트가 이제 쭉 길게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루즈하시게 느끼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화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심플한 방향으로 갑니다. 아까 그 생명체의 그 거대 공룡에게 채취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육해공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바다에 거쳐서 이제 공중에 익룡에서도 따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대한 이제 육상 공룡에게도 따와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인물들 이제 순찰대를 피하고 무사히 이 섬에 도착을 하는데 이들을 맞이하는 게 이제 거대한 육식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모사사우루스죠. 이 모사사우루스가 등장을 하는데 모사사우루스는 워낙 덩치가 크니까 존재감으로 임팩트만으로도 뭐 막강한 이런 능력을 보여줍니다만 문제는 인간들을 이제 공포에 떨게 할 만한 이 캐릭터 모사사우루스의 이제 거대한 육탄 공격 외에도 구체적으로 공격해야 될 일종의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에 있는 동물인 스피노사우루스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인간들이 이제 크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스피노사우루스 주라기 공원 3부터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이 바뀌면서 등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요 작품 여기서는 이 영화에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앞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살벌한 공격을 하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육상과 바다를 오가는 그런 동물로 등장을 하고 그런 공룡이 이제 이 마치 상어 떼처럼 그러니까 조스 영화에 보는 이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사사우루스가 있고 스피노사우루스가 이제 공격을 하면서 위기상에 떨쳐나가게 됩니다. 이 팀을 지금 앞에 캐릭터에서 설정했던 주요 캐릭터들 말고 이 영화에는 일종의 약간 히든 카드처럼 숨어져 있는 가족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마누엘 가르시아 폴 롤포가 연기하는 이 라틴계 가정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일종의 이제 대서양 횡단 같은 걸 하다가 난파가 되면서 이들이 이제 구조 작업에 의해서 구해지면서 이 모험담에 같이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사라 알리가 이제 크게 공격을 받게 되고 이들은 이제 그 속에서 이런 위기를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당연히 희생자도 생길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에드 스크레인이 이제 연기하는 바비 데드워터 같은 캐릭터도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캐릭터 이 해상 액션 시퀀스가 이제 꾹 연결돼 있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이제 이런 액션 시퀀스를 연출하는 능력에서 역시 이 가렛 에드워즈의 연출력에도 뭐좀 고전 클래식하지만 잘 살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공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공룡 캐릭터들이 또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순수하게 좀 자연적인 그런 공포의 대상, 그러니까 과거에 많았던 그 크리처물의 그런 좀 공포를 담당하는 캐릭터로 거의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사랑스러운 공룡이라고는 이제 두 종 정도만 등장하는 것 같고요. 상당히 공격적인 육식 공룡의 모습들, 무시무시한 공룡들의 모습들을 앞부분에서 처절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녀가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죠. 영화에서 꼭 보호해야 될 어린이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라틴 가족의 막내 자녀로 등장을 하고요. 영화에서 아까 이제 그 이 라틴 가정도 영화에 이제 이합 집산처럼 중간에 해석됐다가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또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고생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해상 시퀀스의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희생자를 만나게 되지만, 희생자를 하게 되지만 도망가지 않고 이들은 이제 마지막 임무 수행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는데, 섬에 도착을 하죠.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거대 생명체인 일종의 주라기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좀 평화로운 순간을 만드는 초식 공룡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공룡은 티타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라고 하네요. 뭐 크기가 대략 재원상으로 길이가 20.7m에 해당하는 그런 공룡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뭐 자세한 설명에 뭐 스펙까지는 말씀드리지 않는데, 영화에서는 어쨌든 잠깐 숨을 쉬는 순간으로 이 공룡이 등장해서 이들의 생명체에 뭐 좀 탐복하는 뭐 그런 매력적인 뭐 동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험한 이제 사략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케찰코아툴루스를 만나는 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들을 일단 영화에서 빌드업에서는 이런 대사를 통해서 걔들은 F-16 크기의 날아다니는 육식동물이거든요 라고 했는데, 뭐 이 폭이 날개를 쭉 폈을 때 폭이 한 9에서 11.9m의 설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크기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목표는 이 케찰코아툴루스 자체의 동물로 날아다니기까지 하니까 그들의 이제 뭐 DNA를 추출하는 거는 아니고, 이 뭐죠, DNA 여기 있는 이 알에서 그걸 추출하려고 합니다만, 역시 계획은 무너지게 돼 있죠. 다시 자신들의 새끼를 위협하는, 알을 위협하는 인간들을 공격하는 케체코아룰루스의 활약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이런 활약들을, 액션적인 활약들을 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임무입니다. 육해공의 가장 거대한 공룡들의 그런 DNA를 취취하는 거죠. 이걸 이제 하면은 인간의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이 제약회사는 그걸 독점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약품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 선인들의 또 생각은 좀 다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케체코아룰루스의 활약에서 거의 뭐 누군가 또 죽고 누군가 살아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바다에서 일단 헤어져 버려요. 이 가족들은. 근데 가족들은 이제 헤어지는 상황에서 역시 맨몸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가 이 티라노사우루스라죠. 이 가장 이 주라기 공원의 상징이라자 인기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또 역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역시 또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큰 위기를 만들어내죠. 그래도 이제 어쨌든 모두가 잘 무사히 도착해서 영화의 종착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주라기 공원이 있었던 연구 시설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벨라시톱스 주라기 공원의 시리즈에서는 벨라시톱스가 연기한 공격했던 그 무시무시한 장면이 있어요. 연구소에서 이제 쫓기는 서스펜스를 만들어낸 장면들을 좀 오마주라고 하죠. 재현하는 장면이 이제 편의점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멀어지는데, 이제 이들이 다 민가를 찾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지만, 이 시설은 남아 있는 것이 야간에 이제 켜지는
이 편의점 공간만 존재할 뿐이고, 이들은 이제 그것들에 남아있는 인간의 스스를 이용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이 주라기 월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라틴계 가족, 라틴계 가족인 이제 그 아버지인 루벤 역할의 마누엘 가르시아 로프입니다. 어쨌든 딸들을 보호해야 되고요. 딸의 남자친구까지 이제 이렇게 세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여기서 마하살라 알리도 영화 역시 캐릭터 설정상으로 길게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자식을 잃었다고 하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사람도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이 영화의 이제 후반부에 주요한 설정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 후반부의 장면도 이 크리처의 이게 합성 괴물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좀 징그러운 면은 있습니다만, 뭐 영화 자체의 그런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고전적이고 좀 익숙하지만 역시 또 나름대로 이 연출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이 등장인물은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장면 같은 게 이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린을 바라다 보면 큰 화면 속에서 인물이 앞에서 있고 뒤편에서 이제 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그 괴물이 공룡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같은 걸 우리가 슬쩍 발견하게 되면 공포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연출을 가렛 에드워즈가 꽤 뛰어나게 여러 방식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물에 비추는 장면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안개 속에 슬쩍 보인다든가 이런 식의 장면들을 꽤 인상적으로 연출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많이 지쳐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뭐 저도 약간 사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앞부분 조금 루즈하게 느낀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만, 어쨌든 스칼렛 요한슨이 얘기하는 조라 베넷은 이들의 리더로서 이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마지막에 가장 등장하는 살벌한 캐릭터, 너무 짧게 등장해서 별로 근데 약간 히든한 있는데 약간 에이리언 느낌이 좀 뚜렷하게 들어가고, 실제로 디자인에 에이리언을 좀 참조를 했다고 하거든요. 합성 괴물인데 티라노사우루스에다가 뭔가 어떤 이종 교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괴물로서 등장하는 게 이제 영화 이름으로는 디스토르투스 렉스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대한 위협 속에서 어쨌든 이들은 최소한의 희생을 겪고 누군가 사람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설정까지 이제 서스펜스물로서의 영화의 매력을 끌고 나가는 것이 이제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이 영화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사실 뭐 연출자, 그러니까 각본적인 아쉬움이 분명히 있지만 이 가렛 에드워즈의 뭐 기본적인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크리처 전문가로서의 능력, 연출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알렉산드 데스플라가 연출하는 음악이라든가, 그 참여한 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술적 완성도는 상당히 좀 뛰어난 영화고, 그래서 이 영화는 제작비가 뭐 요즘 블록버스터 영화 기준 봤을 때 아주 많지는 않은데 1억 8천만 불 정도를 들여서 만든 영화고요. 그래도 뭐 이 영화 상영 시점에서 한 1억 한 100만 명 이상 정도의 관객을 동원했어요. 근데 영화가 아주 하드 고적인 면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영화의 등급 자체가 12세 관람감 정도여서 미국도 PG 13이고요. 그런 이 실제로 일어나는 살상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설정을 만들어 놨다는 건 영화가 일단은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하드고적인 장면들을 연출해내는 것에는 좀 영리하게 좀 피해 나가는 방향을 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약간 기대를 내놓고 보시면 이 영화는 뭐 또 나름대로 매력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배우들이 조금 아까워서 그렇지 뭐 출연료야 만족스럽게 받았겠지만 배우들 이름값에 비해서 연기력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영화 자체에서 좀 앞부분의 루즈함을 잘 버텨내시면 영화도 괜찮게 후반부에는 좀 긴장감이 있는 장면들이 꽤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뭐 아쉬움도 남지만 뭐 여름용 액션 서스펜스 스릴러로서는 뭐 나쁘지 않지 않았나. 뭐 설정상 뭐 무리가 있죠. 사실 주라기 월드를 또 간다. 구성 뭐 사실 뻔하죠. 기대감이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 똑같은 이야기에서 뭔가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뭐
혼성 괴물을 만들었다는 건 별로 매력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영화로서 좀 즐기기, 그러니까 그냥 머리를 비우고 즐기기엔 나쁘지 않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화를 잘 연출해서 가레드 에드워즈가 다음에는 조금 더 좀 참신한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고질라 만든 다음 작품을 연출하길 바랬던 팬들도 많았었거든요. 어쨌든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저렇게 제 감상을 좀 남겨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를 얘기하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